노서연 씨 오셨고 다 왔네. 그러면 규민이하고 이예빈 어제 왔던가. 자,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중심 시리즈 시작하잖아요. 초심 단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만정납품 10호체까지는 우리가 지문의 구조, 출제 원리, 출제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문제 위주 출제 원리를 좀 연구해 봤다면, 따져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연계와 관련된 하향식 독해, 즉 지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 빠르고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 지적 능력은 뭐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우리가 아는 말이 나오면 좋아요,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평가원의 공식 입장을 충실히 따르는 겁니다. 평가원에서 말하는 독해를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독서론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읽었던 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글을 빠르게 읽는가에 대한 지문이 작년 수능이었잖아. 뭐라고 써 있었어? 배경 지식, 그리고 글을 보는 구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글에 담겨있는 배경 지식들을 처리할 수 있는 수특과의 연계 지문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설명을 다시 본격적으로 드릴게요. 책을 보면서. 자, 책을 보시면 두 개가 있죠. 요거 똑같습니다. 과제나 이런 건 똑같고요. 자, 목 차례를 한번 보세요. 당당하게 쓱 들어온다. 기다려봐. 목차 보세요. 목차.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목차 보시면 똑같아요. 독서 3개하고 문학 3개 있는 거 보이시고 심화 독해도 하나 있는 거 보일 겁니다. 근데 조금 달라졌어요. 지문 제목과 출처가 써 있고요. 그 오른쪽에 연계, 수특 막 이런 게 써 있거든요. 네, 이게 EBS에 실려 있는 부분이랑 연결된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독서 지문은 2014년 9평 기출이 평가원 기출이지만 이 지문의 내용과 기반 지식은 올해 수능 특강 독서 지문 9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지적 기반으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해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64개의 독서 지문과 81편의 문학 작품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수특 자체를 안 볼 거야. 수특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해주실 거고요. 니들이 읽어봐. 니들이 연구해. 대신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기출 문제들을 저랑 같이 풀 겁니다. 결국엔 기출이에요. 참, 오늘은 다 그래도 평가원 걸로 갖고 왔는데요. 평가원이랑 겹치는 게 만약에 여태까지 기출이 나온 게 없었다. 올해 수특에 실린 내용이 여태까지 평가원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다 하면 제가 다른 것도 갖고 올 겁니다. 리트에서도 갖고 올 거고요. 리트에도 없다. 그러면 고위교육청에서라도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들, 수특 올해 실려있는 독서 지문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을 좀 쓸 거고요. 문학은 좀 달라요. 문학은 이렇게 할게요. 운문은 다 합니다. 현대시, 고전시. 순서는 고전시부터 할 거야. 고전시와 현대시는 한 번 알아두면 어차피 나오거든요. 그때 나왔을 때 편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긴장되는 수능 시간에 이거 나왔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문은 다 할 거예요. 산문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읽는데 한계가 있고요. 산문은 연계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같은 부분이 안 나와요. 다른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셀프로 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추가적으로 과제로 처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학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고전시가 있는데 고전시 차례대로 순서로 넣었어요. 페이지 순서대로. 그래서 맨 처음 세트 있는 거, 뭐 이제 샛별지지 3가지 세트 종합, 이 시조 3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옆에 EBS 수특가 되어 있는데 수능 특강 문학 12쪽에 실려 있는 문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뭔가 뭐 연결되어 있어요. 보니까 뭐 2018 수완이라 써 있네. 이 작품들이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같이 넣어 드릴 거예요. 우선순위는 역시 평가원 기출입니다. 고3 평가원에 나왔던 이 작품들이 평가원에 나온 게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넣어둘 거고요. 만약 평가원이 없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교육청에도 없다. 이 작품은 처음 나왔다 하면
옛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와서 이 작품들을 풀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자, 이때는 무슨 훈련을 할 거냐? 제가 여태까지 이걸로 스트레스 드린 적은 없지만 문학을 연계를 공부한다는 거는 하나입니다.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준비한 작품이 하나 있다. 근데 이 작품이 함께 있는 문학 세트가 있다. 그거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트 문학 이따가 잘 따라와서 해보시면 되는데 어제 해보니까 시간이 좀 빠듯하더라고. 서둘러서 해보도록 합시다. 4쪽으로 오세요. 아 참, 이것도. 야, 이거 못 받은 사람? 민준아, 와서 가져가. 여기 놓을게. 가져가. 자, 이거 못 받은 사람? 없지? 노씨 이거 못 받았지? 받았나? 그래. 2개, 그러면, 오케이. 미안하다. 자, 요거 마음이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라 써있는지 보세요. 오늘만 제공합니다, 이거. 내가 원래 사실 저번 주에 살짝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수특 어차피 샀으니까 가져오려면 가져와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예, 보시다시피 아무도 안 가져올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공부할 부분의 수특 내용들만 그냥 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수특이에요. 예, 독서 내가 지금 연결을 해놨다고 하는 9페이지, 뭐 23페이지 그 부분만 딱 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럴 거냐, 왜 이걸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출을 볼 거고요. 그 기반 지식으로 올해 수특을 봤을 때 편하게 읽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만 제공한다. 다음 주 수업까지는 이제 각자 사서 수특 독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수특 문학은 꼭 안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안 갖고 와도 돼. 수특 독서는 갖고 오세요. 돈이 없는데요. 포인트 쌓아놨잖아. 이거 몇천 원 안 해. 사. 포인트 써서 사. 내가 사줄게. 포인트도 없는데요. 그냥 사 그러면. 야, 근데 아름고 학교에서 사라고 했지? 다 샀지? 헤매고 사라고 했지? 는 역시 명문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군. 야, 양지고 수특 사라고 했지? 맞다. 니들이 이제 3학년 때 선택하는구나. 그래서 아름고가 좋은 학교야. 자, 그래서 다음 어차피 사야 돼. 사오시고요. 두 분은 내가 사줄게. 황씨하고 채씨는 내가 사줄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사줄게. 별로야? 그래. 사줄게.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합시다. 사쪽 보고 계시고요. 잠깐만, 사쪽 보기 전에 우리 기반 지식을 먼저 다지고 두 지문을 한 번에 처리할 거거든요. 여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주작이에요. 2014 기출과 올해 수특 입문 첫 지문. 아니, 전체 첫 지문. 수특을 착 펼쳤을 때 처음 나온 지문이 바로 이 주작입니다. 수특이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주자가 정립한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자의 혹시 본명 아시나요? 주자가 본명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이쯤 됐으면. 공자가 원래 이름이 딴 거잖아. 근데 그냥 자라고 존칭의 의미로 붙여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맹자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름 따로 있는데 맹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지금으로 번역하면 느님쯤 돼요. 유느님 이런 식으로. 주느님. 원래 이름은 이 사람은 주희입니다. 주희. 주자의 원래 이름은 주희예요. 올해 수특에는 주희라고 실려있는 것 같더라고.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하면 남송 사람이에요. 송나라가 나중에 이제 분열이 되는데 북송과 남송이 되는데 남송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냥 중국 그 나라에 그렇게 오래 안 갔거든요. 좀 있다가 없어져요 금방 이 송나라는 남송은. 근데 뭐길래 이렇게 핫한가요? 동양 철학의 정수이신가 봐요 하면 아니요, 중국에서는 이 주작은 옛날에 버렸습니다. 송나라 때 이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왜 맨날 만나요? 기출도 있고 수특도 있고 왜 그래요 하면 이 주작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얘기가 다르죠. 성리학은 채택한 국가가 지구에 한 나라밖에 없지만 그게 우리나라는 거. 예, 조선시대 통치 이념인 유교가 바로 성리학인 거 알고 계시죠? 들어봤죠? 성리학이 바로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자와 주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국 철학을 논할 때. 그러면 이 성리학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좀 더 편하게 이런 지문들을 풀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윤리를 공부하신 분이 있다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윤리책에는 주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공자, 맹자, 묵자 이 정도만 다루더라고요. 자, 주자는 그래서
윤리체계도 별로 없어갖고 이 주자가 윤리체계는 또 따로 없어요. 그래서 윤리한 사람이 특별히 유리하지도 않는다라는 소재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인문철학 지문이에요. 단골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 이 아저씨가. 윤리한 사람이 유리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윤리인데. 자, 성리학은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잠시만 요거 쓰고 아유 또 잘리니? 초반 때 했었던 건데 아무래도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인문지문이든 아니면 문학을 하든 아무래도 핵심이로다 보니까 자주 다뤘습니다. 구체 추상 기억나시죠? 감각할 수 있는 정보, 인식 대상, 그걸 우리가 구체라고 하고 감각할 수 없는 걸 추상이라고 한다. 지겨워 죽겠어요. 성리학의 핵심을 이해하는 방법은 저 두 개를 이용하면 한 방에 끝납니다. 세상에 이와 기라는 게 존재한다고 시작합니다. 성리학은. 여기부터 볼게요. 이는 운용 원리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내 마음, 본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는 뭘로 갈까? 자, 선험으로 가면 돼요. 선험. 타고난 거야. 감각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알진 못해도 알고 있는 거, 그거 마음속에 있는 거 똑같은 말로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타고난 거. 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도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유교에 대한 특성 설명해 드린 적 있었어요. 유교, 불교, 도교에서. 그때 유교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도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얘가 도예요. 이걸 달성해야 된다고 결국에 성리학에서는 정의를 해준 거야. 유교에서 찾아내는 게 도야. 근데 도가 뭘까 했는데 주자는 성리학에서 이게 바로 도입니다요 하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이걸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구체예요? 추상이에요? 추상이죠. 이거를 중시해요. 이거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근데 세상에는 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 경험. 경, 겪어보다. 감각하다는 뜻이에요. 감각하여 알게 된 거. 선은 먼저 알게 된 거. 감각 이전에 알게 된 거. 감각하고 알고 난 거. 뭐가 있을까요? 본성? 아니야, 본성이 아니야. 껍데기. 신체를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신체 부위를 말해요.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 기라고 한다고 했죠? 기.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나쁜 거다라고 해요. 왜요? 왜 나쁜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은 가요. 이 사람들이 사이코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국가에서, 한 나라의 국가에서 통치 이념을 채택할 정도면 나름 논리적인 면모가 있다는 뜻이거든. 자, 여러분들 오늘 1시에 수업이었잖아요. 근데 점심 먹었을 겁니다. 점심 먹는데 점심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었더니만 졸려. 이제 12시 50분이야. 지금은 출발해야 돼. 근데 너무 졸려. 침대에 잠깐 앉아볼까? 소파에 잠깐 앉아볼까 했는데 이 소파의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 이거 너무 부드럽다. 왜 이렇게 따뜻해? 따뜻하고 부드러워. 감각 때문에 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나의 마음, 선한 마음이 방해해버렸죠. 이게 기가 이를 방해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걸 뭘로 보는 거야? 나쁜 거. 교육시켜서 억제시켜야 되는 거. 이렇게 공부한 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조선의 부흥과 함께 했고요. 조선이 망한 이유기도 합니다. 왜? 이거 뭐예요, 결국에? 이게 추상이고 이게 구체잖아요. 지금 눈치챘죠? 뭐만 중시해? 추상만 중시해. 추상만 강조해요, 이 성리학은. 구체는 억제해야 되는 거. 자, 근데 우리 서양 합리론이랑 같이 비교해서 봅시다. 잠깐만, 우리 칸트나 잠깐 불러볼게. 놀고 있으니까 서양에서. 서양 철학의 핵심은 성리학이 아니죠. 바로 합리론과 경험론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이 주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심플하게 봅시다. 자, 이름에서 스포했네요. 경험론. 감각한 것을 사실로 믿는 사상 철학이에요. 정반대죠. 여기는 추상, 즉 우리 했었어요. 형이상학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발동되는가를 연구한 학문이야. 근데 경험합리론은 감각한 정보를 믿어요. 그러니까 뭐가 발전해? 과학이 발전합니다. 왜요? 과학이 뭐야? 생명, 뭐 그런 것도 과학이긴 하지만
실험하여 가설을 참으로 인정한 것. 그게 과학적 논리잖아요. 네,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 결과를 어떻게 봐요? 감각해야 돼요.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다. 어떻게 찾아야 돼요? 바이러스가 있는 느낌, 추측, 논리? 그게 아니라 뭐 형광물질 칠해요. 현미경을 확대해요. 보여요. 있다. 그 바이러스가. 네, 이게 과학이잖아요. 감각을 중시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동양과 서양이 지금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이제 뭐 다 됐고 서양 과학이 훨씬 먼저 발달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철학적 사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뭐 아이고 저 사대주의구만 하는데 아니 대신 다른 것도 발달했지. 인간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거 연구 많이 했다고. 에이 그게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들 이거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뭐 동양 특히 우리나라가 뭐 서양에 비해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늦었지만 대신 뭐는 뛰어나요? 윤리의식은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잖아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주인이 없다고 이거 가져가도 된다 이러나요? 기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총 빵 이렇지 않잖아. 착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윤리의식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니까 굳이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다 각자만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상적 철학은 나름 이쪽으로 발전한 거야. 자, 주자학, 주희,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뭘로 넘어가냐? 바로 실학입니다. 조선 후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실학. 아마 성리학과 실학이 대립했다는 얘기는 어느 지문, 우리 옛날에 한번 봤었어 비슷한 거. 기대승과의 사단칠정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했었거든요.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실학은 무엇이냐? 대표적인 철학자 정말 많습니다. 뭐 홍대영, 유형원, 이익 정말 많은데 아무래도 최다 출연하신 분 데리고 올게요. 정약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요. 정약용이 중시한 거. 자, 실학은 구체만 아니야. 구체도 중시. 구체를 중시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가 중요하다. 이가 말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도 인데 이걸 이렇게 억압할 게 아니야. 이것도 중시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실학의 뜻이 뭐예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라는 뜻이래요. 이 사람들이 말한 게. 실제로 써먹는다? 이 사람들이 중시한 건 뭐야? 착한 마음이 발동하는 거? 그것도 그건데 내가 당장 혀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내 몸이 편하게 눕고 자고 싶다. 감각, 구체에 대한 만족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전해? 실제로 써먹을 만한 학문이 발전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중시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중기 누가 만들어요? 정약용 아저씨가 만들어주잖아요. 그 거중기, 기계, 기술, 과학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정약용은 너무 많이 팔려갖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2010년대 후반때 계속 이 주제가 나왔던 인물이 누구냐면 최한기예요. 최한기 기출만 3번 나왔어요. 뭐예요 이분은? 웬 듣보라고 하실 텐데 물론 살짝 좀 네이밍으로 밀리는데 이분이 아주 파격적이거든요. 이를 부정하고 기를 중시한 다음에 오로지 경험으로만 얻은 지식만을 참이라고 주장한 조선 끝물에 있는 실학자 사상가예요.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최한기는 누구랑 붙냐면 여기랑 붙지도 않아요. 칸트랑 붙어요. 스피노자랑 붙어요. 서양 철학가들이랑 붙어요. 최한기라는 사람도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오늘 공부할 거는 수특에 실려있는 거는 실학자와 주자학에 대한 대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특은 이게 실렸어요. 아주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읽는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지식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셨다면 2가지 지문을 처리할 건데 먼저 교재에 있는 4쪽에 있는 2014년 기출부터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끊어서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어려운 포인트는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이해를 기반으로 오늘은 구조를 보자가 아니야. 구조도 보긴 볼 거야. 보긴 볼 건데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발동해 보자고요. 자, 1문단 읽어보세요. 됐을까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1문단에서 잡아야 되는 거. 명명덕과 친민.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학은 유학자들의 유교 경전입니다. 유교 경전? 하간 크리스천으로 따지면 바이블, 성경인 셈이야. 유교라는 종교의 바이블이야, 이 대학이. 근데 거기에 명명덕, 친민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 해석의 차이가 있대요. 근데 자, 여기 봐봐. 이거 놓쳤을걸? 그럼 못 풀거든, 뒤에. 세 번째 줄 봐봐요, 중간. 세 번째 줄 중간, 1문단. 경문 해석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가 다르기 때문이기. 여기다 동그라미. 하지만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훈고 때문에. 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라는 뜻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훈고가 뭔지 기억 안 나면 안 되거든. 훈고 지금 설명했잖아. 요즘의 개념들이 다 다시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친절한 지문, 훈고란 글자와 문자의 어휘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의미,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친절한 지문. 근데 친절하지만 않잖아. 지금 이거는 앞에 수식하는 말로 개념을 설명했죠.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것. 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상과 훈고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다. 자, 그리고 무슨 얘기가 펼쳐질지는 짐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을 조금 드릴 건데요. 2, 3, 4문단 길지 않은 글일 겁니다. 제가 다 잡아드렸어요.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문제입니다. 다 맞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출발해보세요. 시간은 6분 30초. 6분만 드릴게.
그거만 쓰면 됐어. 나머지 안 틀리겠지 뭐. 다 푸신 분이 많네요. 시간 남으신 분 1분 30초 남았으니까 쳐 놀지 마시고요. 25쪽 잠깐 볼래요? 다 푸신 사람만, 안 푼 사람은 빨리 풀어. 1분 30초 남았으니 25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무슨 지식인지 느껴져요? 느낌 와? 작년 수능이야. 올해 심화독후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예, 이게 작년 수능 첫 번째 독서 지문이에요. 응? 응? 네, 작년 수능에 3달 전에 봤던 그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수능 안 봤나 보죠? 재수생이세요? 아, 그래? 기억이 없는 거지. 왜냐면 그때는 내가 이게 뭔지 모르고 읽었거든. 이제 보이잖아. 그 위에 봐도 돼요. 저기 볼래요? 저기 25쪽 보고 계신 분 봐봐요. 가 밑줄.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개혁, 편찬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해 두었다.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 범주화하는 평가하는 등 저술의 성격,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작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 뭔지 보이지? 증거를 세워. 증거가 필요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작년 수능에도 나오고 올해 수특 첫 번째 지문이고 2014 기출도 있고 지긋지긋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주자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윤리 없는데 핵심 사상이야. 한국에서. 단골이지. 너무 많이 나와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연기 기출을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요거 하나만 넣고 대신 심화독해에다가 작년 수능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따가 심화독해 있잖아요. 오늘 심화독해 그걸로 볼 겁니다. 현태 선생님은 문장 독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자, 마마를 통해 요즘 성대모사 좀 거의 성공한 것 같아. 이제 완성도가 높아졌어. 괜찮지? 야, 뭐뭐 통해. 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오수병과 합쳐보는 거예요. 오수병 와우 이거랑 합치면 되지. 이건 좀 더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문장 독해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문장을 읽는 방법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이해도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군. 이 새로운 지식이 그거구만. 그리고 이제 현태를 바라봐요. 왜? 이 구체적 지식이군요. 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식 아닌가요?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따 잘 이해해봐요. 작년 수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아쉬워서 심화독해 넣었다고. 이번 요것도. 자, 같이 봅시다. 본문 보세요. 제가 6분 30초 들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4분 만에 푸신 분도 있었고 더 빨리 푼 분도 있었고 5분도 풀었고 6분도 풀었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4문제짜리 기본 형틀 문제를 6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능력을 가진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푼 거예요. 1분 20초 걸린 거야. 한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이 글을 읽는데 강하게 도움이 됩니다. 확실하게. 오늘 심화독해 작년 수능 풀 때도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2문단 보세요. 2문단. 다르게 해석한대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주희는 명덕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을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명덕을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 본래 지니고 있다. 나 과감하게 그냥 용어 쓸게. 본래 지니고 있다. 선엄적인 본성. 알고 있어요 이미. 그걸로 본대요. 근데 계속 읽어볼까?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타고난 거 기질에 가려서 구체에 가려서 구체 찐따야 구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지? 그래서 명명덕은 선언과 본성을 발동하게 한다. 발동하게 하는 거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야? 추상을 발동하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내려와 봅시다. 5번째 줄 오세요. 5번째 줄 중간에 반면이요. 반면. 5번째 줄 반면. 왜 날 봐? 정약용은 명덕을 효, 재, 자, 덕목으로 해석한다. 뭐지? 명덕은 자, 치트키 나온다. 뭐뭐가 아니라 자, 보이세요?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우리 초반 때부터 내가 계속 앵무새처럼 짖었잖아. 뭐뭐가 아니라 이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걸 넣었다는 거는 굉장히 답이랑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거죠. 김봉수를 설명해 주세요. 오수병이 아닙니다. 도움이 안 돼요. 김봉수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근데 이 말을 넣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뭐래요? 정약용이 본 명덕은 효재 머식인데 뭐야? 효재 자 이건데 이거는 명덕은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마음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이 마음 선언 본성이 아니라
뭐를 통해? 행위를 통해. 됐습니다. 뭐 이것도 치트키죠? 뭐뭐를 통하여, 통해, 뭐뭐로 인해, 뭐뭐 때문에. 다 인과잖아요. 이 앞이 인이 있고 뒤에 과가 있는 기본적인 인과 치트키 문장이었죠. 자, 뭐를 통해? 행위를 통해 실천, 행위, 실천. 이게 인과예요. 행위가 뭡니까? 액션을 말하죠. 감각할 수 있는, 예, 바로 구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차이가 지금 벌써 벌어진 거 보이죠? 주인은 명덕을 마음, 추상으로 봤고요. 정약용은 이런 추상이 아니라 구체로 이루어지는 실제 움직이는 거, 구체로 본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체 무슨 말인지,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구체라고. 자, 결정타입 알려주죠. 답답해갖고.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마지막 문장.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교제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했던 얘기 지금 몇 번 합니까? 예, 구체라는 뜻입니다. 3문단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1번 문제 3번 고른 사람은 반성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미리. 훈고에 대한 언급이 바로 3문단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훈고와 사상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 문단은 지금 뭐 때문에 차이가 난 거야? 바로 사상의 차이죠. 3문단은 훈고의 차이입니다. 가볼게요. 유학자들 어디로 오시냐면 세 번째 줄, 3문단 세 번째 줄. 주의가 한 말이네.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자, 여덟 밑줄.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new people이 되게끔 갖고 있는 선언 본성, 예, 선천적인 여기 명덕을 발동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민이었대요. 근데 정약용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신민으로 바꾸면 안 되고 원래의 말인 친문을 쓰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밑에 세 번째 줄.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행의 덕행을 여기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 명덕을 발동시키는 것. 추상을 실천하게 이끄는 것. 그러니까 실천하게 이끄는 거는 새롭다고 보기에 좀 약하다 이거야. 물론 여태까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하게 된 거면 나름 새로운데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예, 이끌어주자라는 이유 때문에 할 수 있게끔 움직이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 그냥 친하다 할 때 친구할 때 친이야. 가깝게 가서 해봐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둘이 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상적 차이에서 출발한 훈고의 차이인 거지. 글자 해석, 신과 친을 갖고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 정확한지 따지고 있어요. 근데 서로 각자 정확하다고 말하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뭐죠? 사상적 차이 때문에 이 글자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면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것까지 볼까요? 밑에서 야, 마지막 문단에 나 안 읽을게. 마지막 문단이 너무 대놓고 정리하니까 좀 당황스러워. 안 읽을게. 마지막 문단 다 읽을 수 있을 거야. 뭐 구체적 덕행이 왜 나와요? 실천이 왜 나와? 이러지 마. 마지막 문단 잘 이해될 거야. 자,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왜요? 마지막 문단 첫 줄에 써 있어요. 3번만 고르지 마세요. 이런 거. 선지 5번 볼래요? 선지 5번? 1번에 선지 5번. 정약용의 대학 해석. 대학 명명덕. 저거 친민 해석에는 마음 수양 중요성 뒤져야죠. 이런 거 고르면 구체적 실천의 중요성이 담겨있죠. 이렇게 고르는 거야. 솔직히 말할까? 이거 지문 안 읽고도 풀 수 있다. 수특 지문 읽고 이거 풀 수 있다. 솔직히 말할까? 이따가 작년 수능 풀 때 이 지식으로 풀 수 있다. 2번 보세요.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고르시면 되고 이건 정답률이 너무 높네요. 88%니까 넘어갈게요. 2번의 답은 4번. 넘어갈게. 자,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는 또 누구야? 왕양명이래요. 이건 또 무슨 무슨 중국인입니까? 하면 왕양명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훈고학의 대가예요. 훈고학을 최종 정립한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왜 나옴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훈고, 지금 사상적 차이를 여태까지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훈고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지문에서 훈고는 눈치챘겠지만 단순히 글자가 잘 맞냐 안 맞냐 따지는 거에서 머물지 않고 이 글자가 나오기 위한 사상적 기반을 어디서 끌고 오냐에 따라 글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고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이 글자 갖고 장난쳐요. 아니요. 이 글자가 달라지는 데는 그만한 사상적 배경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고학이 이 성리학의 이 유교학의 끝판왕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온 유교가 바로 훈고학입니다. 이게 오해하신 분들 오해하더라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뭐 윤리 공부하신 분들 훈고학이 나중에 나오잖아. 마지막에 유교에서 청나라 때까지 있었다고 훈고학이 유행한 게. 근데 얘들은 이래서 망했구나. 글자 갖고 따지고 있어. 아니야. 끝판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왕陽명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두 번째 줄 봐봐요. 얘는 신민을 친민으로 다시 바꿨대.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 이 사람이 봤을 땐 뭐래요? 가르치기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도 해줘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신보다는 친이 맞다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뭐하는 놈일까? 가르친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왕陽명은 최종적으로 친민으로 쓰자라고 했대요. 일단 글자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정약용 얘기 볼까요? 그러나 정약용은 왕陽명이 여기요. 명덕을 밑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 지적 됐을까요? 네가 친민으로 바꾼 거는 이걸 마음으로 본 거야. 직접 여기 써 있진 않았지만 정약용의 말로 유추할 수 있죠. 아, 명덕을 마음으로 본 거구나. 마음 때문에 친민으로 바꾸자 한 거구나. 그럼 정약용은 뭐라고 하겠어요? 너도 친민? 나랑 생각이 같구나가 아니라 야 임마 친민으로 바꿀 때 무슨 마음 때문이야. 구체 때문이라니까. 실천 때문에 친민으로 하자는 거 하는 거니까 라고 해주면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 친민 구리다라고 얘기했대요. 답 5번 봅시다. 이거는 그냥 왕阳명 해석만 보면 그냥 바로 나오고요. 와야 되는 거 뭐냐면 선지 3번이에요. 선지 3번 왕阳명의 친민 해석은 주의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 아니요. 달라요. 둘이 달라요. 선지 1번 똑같은 말인 거 보이세요? 왕阳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했다. 아니요. 마음과 구체 다르죠. 추상과 구체로 다르집니다. 4번의 답은 1번. 파이팅! 이거 보세요. 이거. 원래는 수특을 펴야 돼 지금. 근데 오늘만 제공합니다. 오늘만. 다음 주에 왔는데 이거 왜 안 줘요? 하지 마. 오수명이 맨날 욕해. 넌 맨날 프린트만 하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 누군가 돈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수병이 프린트 기계 임대료와 종이값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잉크값 포함해서요. 오수병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아 물론 그 문제를 출제해 주신 종로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과 이투스에 계신 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몰래 표현하는 바입니다. 실제 보는데요. 15,000원에서 20,000원쯤 합니다. 여러분들이 40명이 보거든요. 이거 매주 제가 그분들한테 80만 원을 지금 횡령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까지. 마음으로 나중에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되면 제가 술을 한번 사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왜 얻어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살게요. 그분들도 알아요. 사실 다 동네 학원에서 다 이렇게 돌려 쓰는 거 사실 알고 있지. 예. 그래서 나도 좀 가끔 내 영상을 가끔 심심하면 볼 때가 있거든.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야 근데 이거 보는 거 몰래 보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올라간 중심 코스부터는 새로운 재생 목록에 다시 올리게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영상은 없어질 것 같아요. 야 벌금 내지 뭐. 미친. 닥쳐. 아직 좀 더 벌어야 된다고. 아 그럼 제일 심플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돈 내 매주. 정식으로 사오게 라이센스 따서. 그쵸. 나한테 남는 짓이 없어요 이게. 님들이 그냥 싸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잖아. 수특 보셨나요? 자, 한 장 펼치시면 9쪽이 나올 겁니다. 9쪽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올해 수특에 뭐라고 써있는지. 자, 야 그냥 1, 2문단 읽어봐. 야 1, 2, 3문단 다 읽어봐. 다 읽어봐. 빨리 읽어봐. 2분이면 읽어. 다 읽었어? 어때? 읽혀? 그런 거야. 편하게 읽으면 돼.
잠깐만, 너는 옛날에 나랑 맹자도 했잖아. 수특 다 풀었어? 넌 진짜 미친놈이다. 아니야. 정상이냐. 아주 바람직한 태도야. 며칠 걸렸어? 나는 이틀 걸렸는데. 왜냐면 난 국어만 하거든. 자, 어때요? 읽을만 합니까? 주자학이라고 나왔지만 방금 봤던 그 주희 아저씨 맞습니다. 성리학 그 아저씨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얘는? 주자학은. 여기 조금만 따라 볼래요? 이문단 보시면요. 여기 세 번째 줄 봐봐요. 이문단 세 번째 줄. 이것은 물리와 사리가 같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을 뜻하는 물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하는 물리 1, 2랑 다른 의미래요. 사리로 본대요. 이게 뭔 말일까? 좀만 더. 주자학에서는 물리는 사리로서 여기 인간 사회의 원리와 자연세계의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네, 주인은 이 구체를 뭐로 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거 구체, 이거 뭐예요? 중력 때문에 높은 게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거 눈으로 보이잖아요.를, 그거 어차피 우주와 인간의 성리학적 본성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구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물리는 물리적인 거, 즉 구체, 형상, 이런 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법칙이. 그냥 다 하나로 움직인, 추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하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요컨대 자연법칙과 도덕규범을 하나로 보고, 네, 자연의 물리와 인간의 도리를 통일적으로 파악. 그냥 하나다. 구체 없다요. 구체 없다. 자연계의 구체적 경험 이런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조금 그렇죠. 자, 근데 3문단은 뭔 얘기 나오냐면 다른 사람 얘기 나옵니다. 3문단의 네 번째 주 보세요. 자, 실학적 자연인식 등장은 바로 이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가볼게. 정제두는 인간 사회 운영 원리와 자연 법칙, 그러니까 추상과 구체를 각각 생이지지라는 선천적 지식, 학이지지라는 후천적 지식을 구분하였다. 여러분들 이 지문에서 설명을 안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봐요. 자, 인간 사회 원리, 인간 사회 운영 원리와 자연 법칙 중에 어떤 게 생이지지라는 거야? 인간 사회 운영 원리, 즉 추상은 생이지지라고 정의를 해놓고 자연 법칙, 즉 물리, 구체 이런 과학적, 경험적 지식들은 학이지지, 배워서 함. 네,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이게 서양 경험론이야. 배워서 하는 후천지식 구분했대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더 읽어볼게. 이익은 자연을 인간 사회와 관계없이 내재적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고 끝나요? 이게 뭐예요? 내재적 법칙이 뭐야? 아까 얘는 뭐라고 했어요? 구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추상과 인간 사회 운영 원리라는 추상적 내용과 함께 하나로 돌아가는 건데 이익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요. 자연계의 법칙, 즉 구체는 얘가 따로 법칙을 내재하고 있어요. 얘만의 법칙이 따로 있어요 라는 뜻이야. 결국에 똑같은 얘기예요. 따로 별도다, 구체는. 이익이 바로 그런 얘기였고요. 실학자예요, 이 사람도. 자, 우리 약용은 왜 안 나오냐? 바로 나오네요. 또한 정약용은 우주 만물의 동일성 부정, 자연세계와 인간사회 분리, 그만 읽을게요. 됐지? 그래서 구체를 지금 추상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학자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시마독해 하면서 완전히 자기 걸로 서양 철학이란다. 성리학과 실학에 대한 인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더 말해봤자 입 아프니까 그만할게. 교재로 오세요. 7쪽입니다. 야,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하는지 알겠지? 구조도 봐. 구조도 볼 건데 내가 지금 이거 구조 설명하는데 시간 거의 안 썼잖아. 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번 독서 보는 거가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문학 중에 한 두세 작품. 독서 지문들 중에 두 지문, 두 주제가 수능에 나옵니다. 편하게 이해하고 풀면 돼요. 괜히 여러분들이 기출 풀다가 기분 나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자, 작년 수능 여러분들이 그냥 봐요. 점수가 뭐 70, 80 나와요. 기분이 나빠요. 등급커서 보시니까 막 90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빠요. 자,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가 아니에요. 작년 그 수능을 본 사람들은 뭐하고 온 사람들이야? 연계를 공부하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말들이 이해가 된다고.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랑 관련이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계를 공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생으로 그 문학작품들, 독서지문들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기출이 안 나옵니다.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출은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고 올해 이 연계 지식까지 쌓으면 올해 수능 여러분들 승리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7조 가볼게요. 이거는 왜 갖고 왔냐면 선생님 귀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시려나 보나요? 하면 아니요, 제가 그런 지식은 없고요. 과정이 겹치면 역시 연계가 나왔을 때 편하게 볼 수 있음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체험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거 이거 풀고 얘기하자. 풀고 얘기하자. 3문제짜리거든요. 2010년 기출입니다. 꽤 오래됐죠. 자, 정답률 들으면 놀랄걸요? 이거 옛날 지문인데 미리 경고할게. 6번 문제 정답률이 진짜 처참해요. 30%입니다. 6번을 잘 푸셔야 되는데 여기서 맞춘 사람이 거의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자, 풀어보세요. 편하게. 5분 드릴게요. 5분. 아니요. 3개 다.
복잡한 수식에 낚일 필요 없습니다. 읽어야 될 본질은 과학이잖아.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을 읽어줘야 돼요. 과정이 좀 길었어요. 뭐 소리가 난대요. 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귀에서 소리가 난대요. 나만 재밌구나. 근데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과정 훈련했을 때, 과정 문제 훈련했을 때 초반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그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수분 포텐셜 기억나시나요? 증산작용. 지식이 이렇게 꼬여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뿌리에 있는 물이 입까지 올라와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그 과정이 나와 있었는데, 과정 중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몇 번째가 제일 중요할까요? 최초원이며. 고마워, 기억해줘서. 그게 벌써 2달 전이야, 얘들아. 시간 빠르지.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12호까지. 우리 지금 12주째 하고 있는 거. 11주째예요, 지금. 우리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우리 30주까지 열심히 합시다. 최초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원인을 묻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써놓은 건 뭐냐면 귀의 소리의 단계라고 하는 건데, 자, 1, 2문단 넘어가고요. 3문단 한번 보시겠어요? 3문단 첫 줄.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그만 읽을게요. 여기다 써놨습니다. 최초 원인 뭘로 보이세요? 청세포요 하면 틀려요. 그 다음 줄을 봐봐요. 두 번째 줄. 3문단 두 번째 줄. 고막과 웨이드로 전달된다. 이 소리는 여기부터 체크를 해야죠.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한 후 됐을까요? 최초 원인은 따로 있었네요. 자, 뭐가? 두 종류 외부 소리. 두 종류. 바로 이게 최초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측정할 수 있대요. 됐을까요? 최초 원인은 바로 저거였고요. 저거를 인지해야 6번의 답이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맞았냐? 지루소잉? 이게 32%예요. 정확한 정답률이. 여기서 7분은 70%는 틀렸겠죠. 아니지,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과정의 최초 원인을 기억했다면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하지만 자, 내가 이걸 보라고 한 이유는 이게 귀의 소리의 단계래요. 그림이 또 친절하니까 그림 보면서 보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 어떻게 좀 납득할 만 하시죠? 요 얘기 나왔고요. 저 수학적 계산 집어치시면 되고, 그림 아래 보세요. 자, 그림 아래 문단. 청세포는 찾으셨나요? 청세포는 작업장의 소음과 같이 특정 주파수나 약물 등에 반복 노출되면 손상될 수도 있대요. 그렇구나.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청력 손실. 청세포가 손실되면 청력 손실. 그렇구나. 이게 올해 수특이고요. 이게 올해 수특이고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귀의 소리도 감소한다. 청세포 손상이 진행되어 30대 18 이하의 청력 손실 발견 그런 경우 귀의 소리도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네요. 문제 보러 갑시다. 지문 분석할 건 아니에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5번의 답은 야, 이건 틀리지 말자. 나 일부러 2문단 안 보고 왔거든. 이거 답 2번인데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우리 이제 틀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주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홍장지 씨. 5번의 답 2번 하셨어요? 자네가 안 틀릴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거 틀리신 분들 2문단. 이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자, 6번의 답.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어때요? 뭐 그림이 있고 스피커가 있고, 아이고 오른쪽에 그냥 화면만 주면 될 것을, 이야, 이 옛날 컴퓨터 아닙니까? 2010년의 추억이 느껴지는군요. 13년 전에 이런 컴퓨터들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이런 그림에 낚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귀의 소리가 F1, F2 자극 소리보다 빨리 감지될 것이다. 왜 틀렸는지 알겠죠? 귀의 소리는 자극이 먼저 있는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의 소리가 저 외부 소리 F1, F2가 두 종류의 외부 소리였잖아요. 이게 F1, F2였어요.
이것보다 이게 더 빨리 측정.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순서상. 저게 최초 원인인데.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옵니다. 순서가 틀려 먹었어요. 많이 어려웠을까요? 나머지는 뭐 조금만 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선지 4번은 계산식이었는데요. 안 풀어도 답이 나와요. 계산하지 않아도 1번에서 그냥 답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7번은 5번입니다. 달팽이관 이식이 웬 말입니까? 청세포가 파괴되는데 달팽이관은 그림을 다시 보세요. 이 그림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청세포와 다른 곳입니다. 달팽이관은 이식하는 거랑 청세포 손상이랑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관 이식했는지 청력을 평가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답 5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제 수특 볼게요. 수특. 페이지로는 42쪽이지만 그냥 아까에서 한 장 더 넘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이요. 어디로 오시냐면요. 이문단 봐봐요. 이문단. 우리는 소리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일까? 이번에는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이야. 근데 이 지문은 그림이 없거든? 한번 재밌게 읽어봐. 상상하면서 아까 그림을 보면서 읽어도 좋습니다.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거막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은 청석골을 통해 난원창 진동, 달팽이관, 내부 림프액의 압력 진동, 림프액의 압력 진동은 기저막 진동, 그리고 그 진동 코르티기관의 청세포가 감지. 어때요? 딱 역순이죠. 그림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기출 그림과 함께 보신다면 이 소리의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지문의 핵심은 소리 세계를 인지하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손상된 얘기도 나옵니다. 아래 써 있어요. 계속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청각이 손실될 수 있다는 얘기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래 되게 복잡한 무슨 수식 같은 게 나올 텐데 이거는 뭐냐면요. 진동수와 진폭 그리고 연주하는 악기들에 대해서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그 감각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인 소리에 대한 크기와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지문은 또 2010 다른 연도에 기출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넣지는 못했는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심화독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된다면 요 글은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해요. 자, 요 과정을 좀 편하게 봐보라고 갖고 와봤어요. 까먹지 마. 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에 최초 원인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속도 좋은데 9쪽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올해 소유권이 나왔어요. 정확히는 물권에 대한 변동이라는 게 수특에 실려 있거든요. 자,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힘이 빠지시겠지만 올해 법지문이 나올 것 같지는 솔직히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수특에 있는데 혹시 모르죠. 놓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나와도 할 말 없어요. 그냥 우연히 여태까지 사회에서 법, 경제가 나온 것 뿐이지 법, 경제 왜 경제 두 번 냈어요? 라고 말할 근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법 나와도 할 말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올해 수특에 실려있는 물권과 관련된 기출인데 요거 2020 기출, 그러니까 3년 전 기출이거든요. 3년 전 기출인데 워낙 유명한 지문이라서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풀어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고 풀 시간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요거는 쉬는 시간 섞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분이니까 자그마치 19분의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 풀고 쉬셔야 되고요. 왜 이렇게 재수없게 말하지? 그래서 자, 페이지 9쪽에서 5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네, 11쪽까지 풀어주시고요. 우리 2시 30분에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이었어요. 법지문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지문이에요. 기출 중에.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수특도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